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생명과학 1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가계도 분석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실전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는 132에서 136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부분은 먼저 가계도 분석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어떤 방식과 어떤 순서로 가계도를 분석하는지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연습 문제들에서 상념색체 유전 가계도, 성념색체 유전 가계도, 그리고 연관 유전 가계도까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유전 연구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유전은 보통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초파리나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교배를 시켜요. 그죠? 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수를 세가지고 비율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교배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을 쓰지 못하고요. 그럼 사람은 어떤 식으로 유전을 연구하느냐? 자, 첫 번째 가계도 분석. 별표 쳐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중요한 연구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교배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족보, 이미 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특정한 형질, 대표적으로 이런 보통은 유전병들을 보는 거죠. 어떤 유전병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세대를 거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계도를 분석함으로써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또는 상념색체 유전인지 성념색체 유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쌍둥이 연구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35년 만에 앨리스랑 폴라라는 사람이 만났대. 얘네들은 둘 이제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근데 서로 다른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35년 동안 떨어져 지낸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그런데 나중에 35년 뒤에 재회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작가의 영화 전공에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지고 있고 웃는 버릇 그리고 파리 여행을 꿈꿨대. 신기하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그만큼 DNA의 힘, 유전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쌍둥이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일란성 쌍둥이를 데리고 와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건 뭐냐면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만나요. 그죠? 그래서 수정란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의 사람이 되고 얘도 하나의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DNA가 똑같은 상태에서 체세포 분열이 된 건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DNA는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높은 일치도 굉장히 비슷하다면 그 특징이 굉장히 비슷하다면 이거는 유전의 영향, 즉 DNA의 영향이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DNA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치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겠어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어떤 형질이 유전에 의해 결정되느냐 환경에 의해 결정되느냐 이걸 알아보고 싶을 때 쌍둥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형 분석은 우리가 지난해 염색체를 배울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염색체 1번부터 22번 성염색체까지 쫙 깔아놓고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염색체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돌연변이에 대해서 배울 때 또 이야기를 해볼 뿐이에요. 예를 들면 21번 염색체, 다른 건 다 2개씩인데 21번 염색체가 3개예요. 이거는 다운 증후군이구나 라는 걸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사람의 유전 연구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바로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계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려서 얘기할게요. 얘는 유전병 X의 가계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전되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대립 유전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대립 유전자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병 X 유전자, 대립 유전자와 정상 대립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상 대립 유전자는 A로 놓겠다. 유전병 대립 유전자는 A별로 놓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여긴 유전병이 있고 해요. 그죠? 얘들은 없고입니다. 얘들의 이제 유전자형을 써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A별이랑 A 중에 무엇이 우성이고 무엇이 열성인지, 그리고 얘들이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성 열성을 파악해 주는 거예요. 이 유전병 X가 우성으로 유전되는지 열성으로 유전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갑툭튀 형질은 열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 예를 들어서 둘 다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인 부모 밑에서 갑자기 유전병을 가진 딸이 태어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얘를 주워온 자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낳았는데 부모한테 둘 다 없는 형질이 생겼어요. 이 말은 요 유전병 형질을 엄마나 아빠 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자,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가지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형질이 뭐예요? 열성이죠. 가지고 있는데 표현이 되는 형질이 우성이고. 그죠? 그래서 요 형질이 뭐가 된다? 유전병 형질이 열성이 됩니다. 이해되죠? 거꾸로 둘 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유전병을 안 가진 정상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경우도 어때요? 부모한테 없는 형질이죠. 둘 다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상이 열성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모한테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요것이 바로 열성이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유전병에서? 네, 여기 보이죠? 자, 부모가 어때요? 부모가 지금 둘 다 정상인데 유전병인 애가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유전병이 뭐겠다? 열성이겠다. 우리 아까 대림준이 결정해줬죠. 정상이 A고 유전병 유전자가 A별이었죠. 무엇이? 네, A별이 열성, 그리고 A가 우성.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거꾸로 아닌 것부터 지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범인을 찾을 때에도 딱 용의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용의자에서 딱 한 명을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아닌 사람부터 이렇게 없애 나가서 범인을 추려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지 X염색체에 있는지 Y염색체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의자들 중에서 하나씩 아닌 것들을 추려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성 유전, Y염색체 유전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Y염색체 유전의 특징은 뭐였어요? 오로지 남자에게서만 그리고 대대 손손 유지되는 게 한성 유전의 특징이었죠. 자, 여기 가계도를 봅시다. 어때요?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유전병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성 유전은 아니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염색체 유전, 즉 반성 유전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미 열성 유전이라는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반성 열성인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반성 열성의 특징이 뭐였어요? 100% 여자가 유전병이면
남자가 유전병이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자가 유전병인데 남자가 유전병이 아닌 경우가 있네요. 그죠? 여자가 유전병인데 남자가 유전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 열성 유전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므로 얘는 뭐겠다?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유전자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A 유전자와 A별 유전자가 있었는데 얘가 정상 유전자, 얘가 유전병 유전자였어요. 그랬을 때 정상 유전자가 유전병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첫 번째로 열성부터 쓰는 거예요. 왜? 열성은 무조건 뭐예요? A별, A별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요거는 바로 한 번에 특정할 수 있잖아요. 우성은 A별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둘 중에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부터 쓰지 말고 열성부터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먼저 쓴 다음에 두 번째로 위아래로 푸는 겁니다. 그렇죠? 위아래로 이제 A별을 누구한테 받고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성 유전이었다면, 즉 성염색체 유전이었으면 첫 번째 열성부터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부터예요. 남자는 그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한 다음에 세 번째로 위아래로 훑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열성이 유전병이었으니까 유전병부터 이제 유전자형을 써주는 거예요. 얘가 A별이겠죠. A별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를 이제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얘가 A별 했던 거는 각각 A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A별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얘가 A별이었다는 뜻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A별일 수밖에 없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별은 A별을 얘한테부터 받았겠죠. 반드시. 그러면 A를 얘한테 받았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A일 수도 있고 또는 A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유전자형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얘는 확정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써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가계도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한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초록색은 정상이고요. 파란색은 유전병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립 유전자를 확정해야겠죠. 정상을 A라고 할까요? 유전병을 A별이라고 할게요. 근데 둘 중에 무엇이 우성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성, 열성을 판단해 줘야겠죠. 그랬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갑툭튀 형질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였죠.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 보면 둘 다 정상이에요. 둘 다 정상인데 어때요? 유전병이 툭 튀어나왔죠. 아, 그러므로 유전병이 무엇이다? 열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1번, 이 유전병은 열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먼저 한성유전인지 확인. 자, 여자도 있으니까 패스. 그죠? 반성유전인지 확인. 반성열성은 100% 뭐라고 했어요? 반성열성은 반성열성은 여유 남유였죠. 그러면 여자 유전병인 거 찾아보는 거죠. 여자 유전병인 경우 찾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유전병이 아니죠. 100% 반성 열성 중에는 100% 여기가 유전병이어야 되는데 유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상염색체 열성이구나 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됐겠죠? 그러면 이 유전병 대립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다. 이게 맞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을 써주는 겁니다. 자, 유전자형. 자, 뭐부터 쓰라고요?
열성부터 쓰라고요. 즉 유전병부터. 얘는 A별 A별. 얘도 A별 A별. A별 A별이죠. 나머지를 이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A별 A별이려면 얘네 둘 다 어때야 돼요? A A별이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A별이려면 A A별이어야겠죠? 여기도. 그죠? 그리고 얘가 A별 A별이면 무조건 A별 얘한테 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A A별, 여기도 A A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볼 건데 어때요? 5번, 6번은 A, A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A, A별 가질 수도 있죠. 얘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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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정할 수가 없다. A는 하나 같은 건 맞지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A는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A별을 가지는지 A를 가지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10을 봅시다. 10은 A별 A별한테 반드시 받기 때문에 A A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요건 확실히 할 수 있지만 5번, 6번, 8번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번 5와 8은 유전병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죠. 사실 이건 OX라고 할 수 없고요. 모른다 해야 돼요.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 남자아이일 확률은 자 10의 부모를 봐야겠죠? 부모 유전자가 확실히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거 사각형 그려주면 자 3번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는 A와 A별 둘 다 나오죠. 4번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는 A별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A, A별과 A별, A별입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로 유전병이 됩니다. 그럼 유전병일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자,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남자, 성과 관련이 없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남자의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가계도 분석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형질이 한꺼번에 가계도에 있을 때예요. 자, ABO식 혈액형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ABO식 혈액형과 귓불 모양 유전 가계도이다. 두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는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독립이다 라는 뜻이죠. 네, 연관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각각 따져줘야 돼요. 자, 먼저 대립유전자를 결정해야 되겠죠. ABO식 혈액형은 이미 나와 있어. 대립유전자 ABO입니다. A와 B는 공동우성이었고 O가 열성이었죠. 그러면 이제 귓불을 봐야 되는데 분리형과 부착형 무엇이 그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귓불이니까 뭐 2로 해볼까요? 2? 2와 그러면 2로 해봅시다. 근데 무엇이 이제 분리형이고 무엇이 부착형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이제 따져줍시다. 얘가 이제 우성,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이라고 두고 각각이 무엇이 분리형, 무엇이 부착형인지 생각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ABO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자. ABO식은 얘는 상염색체 위에 있고 이러한 우열관계를 가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열관계 확인하는 거 어떻게 본다고요? 네, 갑툭튀가 있는지. 여기 갑툭튀 보이죠? 분리형 사이에서 부착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착형이 무엇이다? 열성이다. 알겠죠? 얘가 부착형, 얘가 분리형이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얘가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성에 따라 관련이 없지만 자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게 Y염색체 유전이다. 아니죠? 여자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X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어때요? 무조건 지금 부착형이 열성이니까 여유 남유 된지 보는 거예요. 여유 남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염색체이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유전자형 다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자, 열성부터 쓰라고 했죠.
A, B 호식부터 써보면 얘는 O, O죠? O형부터 다 써보는 거야. O, O.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 B도 확실히 할 수 있죠. A,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얘는 반드시 O를 받아야겠죠? 그럼 AO, AO일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B형 사이에서 A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때야겠어요? 여기는 BB이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BB이면 A, B형밖에 안 나오죠. BO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O, 여기가 AO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BO식에 대해서는 다 결정을 했어요. 그죠? 이제 이제 분리형 부착형 요걸 이제 해주는 건데 부착형 먼저 써줘야겠죠. 열성이니까. 자, 여기는 어때요? EE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EE, 여기도 EE, 그리고 여기도 EE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얘가 2이면 어때요? 얘는 반드시 2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죠. 2. 그죠? 그리고 얘가 2이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2를 가져야겠죠. 되겠죠? 자, 그리고 얘가 2이니까 얘는 어때요? 2. 얘도 2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2이니까 어때요? 얘도 반드시 2일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얘는 어때요? 지금 2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자형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죠. 6과 7, 여기죠? 6과 7 사이에 귓불모형이 부착형이면서 ABO식 혈액형이 A형인 딸이 태어날 확률. 다 모두 다 독립이죠. 다른 염색체니까. 귓불모양, ABO식, 성별 다 독립입니다. 그러면 귓불모양 부착형일 확률부터 보는 거예요. 2와 2에서 부착형이 나오려면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이 중에 얘가 선택돼야 돼 2분의 1, 이 중에 얘가 선택돼야 돼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이죠. 그리고 ABO식 혈액형이 A형인 확률. 자, AO과 AO에서 A가 태어나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그려볼까요? AO, AO, AA, AO, AO, OO 이렇게 되죠? 그러면 4개 중에 3개가 A형이네요. 그죠? 4분의 3. 그리고 딸의 확률은 뭐예요? 아들, 딸 중에 딸 2분의 1이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두 다 독립이기 때문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예요? 4, 4, 16, 32분의 3이 되겠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8과 9 사이에서 둘째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부착형 귓불과 O형을 가질 확률. 마찬가지로 독립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부착형 귓불을 가질 확률은 얼마겠어요? 마찬가지죠? 여기랑 똑같죠? 지금 8번, 9번도 그죠? 그러면 부착형이면 4분의 1이겠죠? 그리고 O형을 가질 확률은 어때요? AO, OO 중에 얘는 무조건 5만 주니까 O형이 되려면 둘 중에 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된가? 8분의 1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지우고 싹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의 가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NA 상대령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유전병은 대림전자 A와 A별에 의해 결정된다. 자, 어떤 게 유전병 유전자인지 DNA 상대량을 보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구성원 별 A와 A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얘는 아버지 봐봐요. 아버지는 A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A별을 가지고 있어요. 철수는 A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여동생은 A를 가지고 있어요. 자, 봤을 때 어때요? 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자는 쌍으로 가지는데 남자는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였어요? 아, 얘는 지금 X염색체, 즉 반성유전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AY죠? 그죠? 이쪽 하나에 없는 건 이제 Y염색체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AA 별이에요. 그리고 얘는
A별 Y고요. 여동생은 AA입니다. 그러면 철수가 어때요? 아빠로부터 Y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A별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여동생은 아빠로부터 A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A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죠? AA만 가지는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 유전자고 여기가 유전병 유전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 A와 A별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유전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병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이란 뜻입니다. 즉 유전병이 무엇이다? 우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반성 뭐예요? 반성 우성 유전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정상 대립 유전자는 뭐겠어요? A죠? 그리고 유전병 대립 유전자는 A별이고, A는 A별에 대해 뭐예요? 열성이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 X염색체, Y염색체 뭐였어요? X염색체 위에 있다는 걸 DNA 상대량을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 남자일 확률은, 그러면 엄마 아빠를 보는 거죠. 이거 사각형 그려줘야겠지. A, Y, A, A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유전병 남자 하나 둘 자, A, A별, AY, A별 Y입니다. 이 중에서 유전병 남자인 건 뭐예요? 4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가계도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가지 형질이 연관된 가계도 분석이에요. 우리 오늘 영상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요. 연관이라는 거는 이 두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 위에 있을 때를 말한 거였죠. 같은 염색체 위에 있다는 건 생식세포 형성 시에 함께 그 두 유전자가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유전병 기억은 A와 A별에 의해, 니은은 B와 B별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A와 A별 중에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 B와 B별 중에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 얘기를 안 해줬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정상과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마음대로 결정해주면 돼요. 즉, 기억에 대해서 A와 A별이 있죠. 그러면 나는 A를 정상, A별 유전병으로 할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열관계 나중에 만족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도 B와 B별이 있죠. 그러면 나는 B를 정상, B별을 유전병 유전자로 할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무엇이 우성이고 열성인지를 각각 가계도에서 분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과 2는 각각 기억에 대해 A와 A별 중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이니까 눈여겨봐야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요 가계도에 대해서 해설을 좀 안 써놨네요. 여기다 한번 쓰고 갈게요. 자, 먼저 파란색 있죠? 파란색 네모 동그라미, 요거는 유전병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 네모 동그라미 있죠? 이건 유전병 니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노란색 네모는요, 동그라미는 유전병 기억과 유전병 니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가계도에요, 이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요, 가계도에다가 표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파란색은 기억이라고 했죠? 자, 파란색부터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니은이라고 했어요. 니은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기억 니은을 했어요. 기억 니은. 이렇게 다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야 안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자,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리고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유전병 기억 유전자는 먼저 우성 열성을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건 갑툭튀 형질이라고 했죠. 근데 갑툭튀 형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억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툭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성 열성 결정 못해요. 그러면 넘어가서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확인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열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는 아까 특별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1과 2는 각각 기역에 대해 A와 A별 중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기역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A와 A별 중 얘가 AA고 얘가 A별 A별 이렇게 한 종류씩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든 바뀌든 간에 이런 식이면 나올 수 있는 자손은 다 뭐예요? AA별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유전자형은 다 똑같은데 얘는 기억이 없고 얘는 기억이 있고 얘는 기억이 없죠? 표현형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상염색체 유전 아닙니다. Y염색체 유전이냐? 그것도 아니죠. 기억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X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써줄까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같은 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도 X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유전자형을 직접 써보면서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반성유전, 이제 X염색 유전이죠? 반성유전의 경우에는 남자부터 먼저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A별 Y AY 얘는 AY 얘는 AY 얘도 AY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열성인 경우 뭐였어요? 유전병이죠? A별 A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A별 A별. 자, 쓸 수 있는 건 다 썼죠? 그러면은 나머지 채워주면 돼요. 자,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떨까요? 얘는 그치? 얘한테서 A별 줬을 거고 얘한테 A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A별인 거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는 A별 얘한테 주고 A는 얘한테 줬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A별인 걸 알았어요. 기억은 우리가 다 쓸 수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A는 우성인지 열성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보면 돼요? 자, 얘를 보세요. 그죠? 얘는 AA별인데 뭐예요? 정상이에요. 즉 정상 유전자가 뭐라는 거예요?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전병이 열성, 정상이 우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니은을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열관계 파악해 볼게요. 갑툭튀 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니은 없고 니은 없는데 니은이 있죠? 이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니은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니은이 유전병, 즉 B별이 열성, B가 우성입니다. 그죠? 이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둘 다 X염색체 열성이라는 걸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도 한번 써볼 건데요. 이때 연관이잖아요. 연관일 때는 항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염색체,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두 염색체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A면 B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항상 얘네들이 같이 다니고 얘네들이 같이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상으로 표현을 해줘야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가 너무 귀찮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AB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렇게 연관됐다고 약속을 해주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갈라봐요. 이렇게 갈라서 밑에다가 B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를 써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니은을 이제 쓰려면 마찬가지로 열성인 거랑 남자부터 쓰라고 했죠. 자, 남자 얘는 B죠. B가 여기 있는 거겠죠. 그리고 Y는 똑같은 염색체니까 하나만 쓸게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니은이니까 B별이죠. A별, B별 이렇게 같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남자를 보면 얘는 니은이 있으니까 B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남자 얘는 정상이니까 B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니은이 있으니까 B별이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는 니은 여자를 찾아보면 되죠? 니은 여자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네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비별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머지를 채워보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될까? 자, 얘는 반드시 어때요? 얘한테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B가 갑니다. 그죠?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고 B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A, B, 별이 됩니다. 근데 별이 있는데 정상이려면 여긴 반드시 B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2번은 요 A, B를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2번한테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A, B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럼 B가 될 수도 있고 B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5번을 볼게요. 자, A별, B별 반드시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B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 채웠나요? 기억. 여기만 지금 모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자, A별, B는 누구한테 받은 거겠어요?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A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관된 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연관됐죠? 얘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A별,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유전자형을 다 써봤습니다. 이렇게 연관을 따져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유전병 기억 유전자는 뭐였어요? X형 색채 위에 있었죠. 그리고 기억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었고 니은도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었습니다. 3과 4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은 마찬가지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확인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자,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별 B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4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분리되니까 A, B거나 Y인 생세포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A, A별, B, B죠? 그리고 얘는 A별, B, Y예요. 그죠? 그러면 둘 다 어때요? 얘도 정상. 얘는 기억은 나타나지만 니은은 안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니까 확률은 빵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계도 분석을 모두 다 맞춰봤어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런 가계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문제집 구입할 형편이 안 된다.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문제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복습 퀴즈 꼭 풀어보세요.